삼성전자 40만원, 코스피 9천. 이거 진짜 말이 되는 숫자일까요? 오늘은 희망회로 말고 숫자와 조건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에는 장중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좋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다, 어디서 밀렸다, 이런 단기 대응 말고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그냥 유튜브식 어그로인지 아니면 실제로 따져볼 만한 이야기인지 오늘은 이걸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40만원, 코스피 9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가는 숫자도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무조건 간다와 말도 안 된다를 둘 다 너무 쉽게 말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 지금은 말도 안 돼 보이는 숫자가 현실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그 조건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중간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40만원, 코스피 9천이라는 숫자를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0만원을 간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미 늦은 거 아니야? 그 가격이 진짜 가능해?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가격에서 40만원까지 얼마나 더 올라야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32만원대라고 하면 40만원까지는 대략 20% 중반 정도의 상승입니다.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쉬운 숫자도 아닙니다. 20% 넘게 더 오르려면 그냥 분위기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실적이 바뀌어야 하고요. 시장의 평가도 바뀌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세 가지 엔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업황입니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서버 수요, 데이터 센터 투자, 이 흐름이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BM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 가격만으로 설명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얼마나 평가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만으로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삼성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36만원은 어떨까요? 36만원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상단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만원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가격이라기보다 현재 반도체 기대가 유지되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 좋아지고 HBM 쪽 기대가 실제 숫자로 조금씩 확인될 때 시장이 줄 수 있는 가격대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36만원은 기대가 계속 살아있다는 가격입니다. 40만원은 기대가 숫자로 바뀌고 있다는 가격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36만원과 40만원은 같은 상승 구간처럼 보여도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40만원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40만원을 보려면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좋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에 이런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의미 있는 자리를 잡고 있다. 고객사 검증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메모리 업황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꽤 긴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대도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은 가능성의 숫자이긴 한데 검증이 필요한 숫자입니다. 그냥 이름값으로 가는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가 올라가면 그 가격까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목표가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목표가는 그 증권사가 어떤 조건을 가정했을 때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목표가가 36만원이다 또는 40만원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그 안에는 메모리 이익 개선, HBM 성과, 외국인 수급, 시장 밸류에이션 상승 같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 가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조건이 깨지면 목표가는 그냥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를 만든 조건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9천. 이 말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전에는 코스피 3천만 넘어도 높다고 느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8천, 9천, 그 이상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시장이 미쳐서 숫자를 크게 부르는 걸까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는 과거 코스피와 구조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강하면 코스피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9천을 보려면 삼성전자만 올라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하이닉스가 같이 버텨주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 후공정, 패키징까지 돈이 번져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주와 증권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증권주와 금융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또 정책 기대도 붙어야 합니다. 주주 환원, 밸류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흐름이 같이 붙으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9천은 반도체 하나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반도체 하나로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넓게 퍼져야 합니다. 코스피가 더 멀리 가려면 시장 전체의 평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데 주주 환원이 약하다, 지배구조 할인이 있다, 환율 리스크가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 보이지만 오래 들고 가기는 불편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초호황, 기업 이익 증가, 밸류업 정책, 주주 환원 확대, 외국인 수급, 환율 안정이 같이 붙으면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 숫자도 예전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그럼 코스피 만도 가겠네,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코스피가 더 가려면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좋아야 하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줘야 하고요. 환율이 크게 튀면 안 되고요. 금리 부담도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레버리지 과열도 터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장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위험을 작게 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신용을 쓰고 레버리지를 쓰고 늦게 추격합니다. 그때 시장은 더 뜨거워지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9천 가능성을 볼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상승의 힘입니다. 반도체 이익이 좋아지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티는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시장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게 상승의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열의 위험입니다. 신용이 너무 빨리 늘고 있는지, 개인이 너무 조급하게 따라붙는지, 레버리지 상품에 돈이 너무 몰리는지, 반도체 한 섹터에만 과하게 쏠리는지, 이게 과열의 위험입니다. 좋은 시장은 상승의 힘이 과열의 위험보다 클 때 만들어집니다. 위험한 시장은 과열이 실적보다 앞서갈 때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서로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가 좋아지면 삼성전자에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0만 원을 보려면 코스피 분위기도 좋아야 하고요. 코스피가 9천을 보려면 삼성전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심리 그 자체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살아납니다. 외국인도 한국 반도체를 다시 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가격 구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6만원, 이건 메모리 업황과 HBM 기대가 유지되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과열만 너무 심하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된다면 시장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삼성전자 40만원, 이건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HBM이 뉴스가 아니라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필요하고요. 메모리 가격도 계속 강해야 합니다. 코스피 자체도 더 위로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 40만원은 가능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가격입니다. 코스피 9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계속 중심을 잡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돈이 금융,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같은 쪽으로 퍼지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9천이 삼성전자 하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혼자만 오르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도 시장은 불안합니다. 코스피가 진짜 멀리 가려면 상승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 반도체 장비,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그리고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퍼져야 합니다. 이게 코스피 9천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체크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을 간다, 코스피가 9천을 간다. 이 말은 내일 당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방향과 조건의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점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을 가는 과정에서 36만 원 근처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32만 원대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8천을 넘고 9천을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흔들리면 지수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를 볼수록 중간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숫자를 들으면 바로 매수 판단으로 연결합니다. 40만원 간다니까 사야겠다, 코스피 9천 간다니까 늦기 전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위험합니다. 큰 숫자는 방향을 보는 데 쓰는 겁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이유가 아닙니다.
매수는 가격, 비중, 타이밍, 수급, 내 계좌 상태를 보고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40만원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내 비중이 너무 크면 추가 매수보다 비중 관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더 갈 수 있다고 해도 레버리지까지 써서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성과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HBM 기대, AI 서버 수요, 코스피 재평가, 외국인 수급,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삼성전자는 더 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 가격대를 봐야 합니다. 32만원대 안착, 36만원 근처 매물 소화, 40만원 가능성, 이렇게 단계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40만원만 보면 중간 변동성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보유자는 큰 그림을 보되 중간 기준을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가 뜨겁고 코스피 이야기도 커지고 목표가도 올라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기회가 한 번만 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진짜 큰 흐름이 살아있다면 중간중간 눌림이 나옵니다. 그 눌림에서 중요 가격을 지키는지 보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신규는 방향보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은 종목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관망 중인 분들은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돈의 확산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가 같이 못 올라갑니다. 후공정이 약합니다. 소부장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건 삼성전자 단독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이 AI 반도체 사이클 전체를 다시 사는 겁니다. 진짜 큰 장은 한 종목만 가지 않습니다. 돈이 퍼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까를 보려면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전부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봐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자리에서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흔들려도 버팁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게, 너무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목이 좋아도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40만원 가능성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서 샀는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어디가 깨지면 줄일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위험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꺾이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면 상승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쪽이 무너지면 한국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HBM 기대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뉴스만 많고 실제 매출과 이익이 안 보이면 시장은 다시 의심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 레버리지 과열입니다. 무리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작은 흔들림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 신호가 나오면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큰 그림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조건과 위험 신호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40만원 가능성을 보면서도 외국인 수급이 꺾이는지 봐야 하고요. 코스피 9천 가능성을 보면서도 반도체 쏠림이 너무 심해지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와 위험이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만 보면 결국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40만원, 코스피 9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 HBM 성과, 외국인 수급, 코스피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뿐 아니라 시장 전체로 돈이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과열과 레버리지 위험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간다도 아니고요. 절대 못 간다도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깨지면 흔들립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가격을 지키는지 보세요. 코스피가 중요한 지수를 지키는지 보세요.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는지 보세요. 반도체 주변주로 돈이 퍼지는지 보세요. 환율이 안정되는지 보세요. 이 5개입니다. 이 5개가 같이 맞으면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더 위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여러 개가 깨지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큰 숫자에 흥분하지 말고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고 일상 생활하면서 이 많은 걸 매일 다 챙겨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기준표와 체크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수익 보장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떤 가격을 봐야 하는지, 어디가 관심 구간이고 어디가 주의 구간인지, 반도체 섹터 흐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을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안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팩트 체크해본 영상이었습니다. 무조건 간다도 아니고요. 절대 못 간다도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